오늘은 취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취지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어떤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 이 법을 만드는 이유 또는 이제 바꾸는 이유가 설명되는 취지문이 같이 나옵니다. 그래서 어떤 법을 만들 때 취지를 알아야 나중에 이제 법의 문구, 법 문구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공무원들은 법의 문구만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. 이 문구가 아무래도 이 글이기 때문에 이 해석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국토부나 이런 법을 만든 기관에 질의를 합니다.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는데 그걸 질의회신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질의회신을 하게 되는데 이 국토부 질의회신도 이런 이 취지, 법의 취지를 해석을 해서 해석문을 내기 때문에 이 취지를 알면 이 개정이나 제정 당시의 연역법이 있습니다. 연역법. 그러면 이 그때의 개정 연역법에 가서 이 이유, 개정, 제정 이유를 확인을 하면 이 취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따라서 법문구를 해석을 하면 됩니다. 그리고 우리가 그 도시 지역에서 이제 우리나라 국토가 도시 지역과 도시 외 지역으로 나뉩니다. 도시 외 지역. 그래서 도시 지역일 때는 뭐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, 공업 지역, 자연 녹지 지역, 뭐 이렇게 나뉘죠. 이렇게 나눴을 때 주거 지역을 이제 종을 또 세분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전용 주거라든가 뭐 일반 주거라든가 일반 주거도 2종이냐 3종이냐 이렇게 나뉘고 뭐 준주거라든가 또 상업 지역도 뭐 일반 상업, 근린 상업, 뭐 근린 상업, 일반 상업, 뭐 유통 상업, 중심 상업 뭐 이렇게 나뉘고 뭐 공업도 마찬가지고요. 자연 녹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나뉘는 데에도 이제 취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전용으로 할 때는 그 주변 상황이 이제 뭐 산이나 뭐 들 이런 데 있는 이제 낮은 주택을 지어야 하는 그런 여건인 데에서 전용 주거로 나뉘고요.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2종 7층 지역과 2종 지역으로 그냥 이렇게 나눕니다. 그러면 이 2종 7층 지역은 주변이 낮은 건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7층 이하로 규제를 하는 거죠. 그런 취지로 이런 지역이 나눠졌다는 걸 이해를 하면 아무래도 계획하는데 좀 수월합니다. 그리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업을 하도록 상업을 활성화하려고 만들어 놓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은 보통 고밀, 고층화를 지향을 합니다. 그래서 용적률도 뭐 1300%까지 높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대문 안은 뭐 600%로 규제를 해가지고 사대문이라는 게 뭐죠? 이제 아무래도 오래된 우리 역사가 깃들여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용적률을 좀 낮게 가져가는 겁니다.
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상업지역은 7대3 비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. 이 아파트만 짓게 되면 이제 상업을 짓는 게 이제 적기 때문에 아파트를 70%로 짓고 상업을 30%로 지어라, 이런 법이 꽤 오래 유지가 됐었는데, 이걸 그냥 일괄적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상업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, 상업지역이지만 상업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지역들은 이제 공실이 생기고 하다 보면 슬럼화가 됩니다. 슬럼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럼 9대1만 해라. 상 아파트가 9면 상가는 10%, 연면적보다는 시설 면적의 90%는 아파트라고 상업은 10%만 해라.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9대1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, 이런 것도 이제 취지입니다. 취지. 그래서 이런 뭐 법을 볼 때라든가 어떤 지역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이런 취지를 알고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